지난 영상에서는 아나콘다로 파이썬을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드,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볼 거는 자료형과 변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배울 문법 내용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제 뭐 문자로 어떻게 붙이고 떼고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자잘한 메서드를 외우는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검색해서 찾아내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에서 이 안녕이라는 문자를 지우고 싶으면은 이런 뭐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지우겠다라는 기능을 외우고 있다가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다가 파이썬 문자열 특정 부분 삭제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어떤 메서드를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검색해서 캐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기본적인 문법 개념은 다 알아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문법은 마치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거는 그런 한글을 이용해서 단어를 조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안다 라는 의미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 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사고력 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사고력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 문제를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 같은 곳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이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멘토들의 코드를 보고 응용해 보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법 파트가 끝난 뒤에 제가 연습 문제를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기본적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숫자, 문자, 참거짓이라는 분리형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숫자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숫자에는 총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인티저라는 정수형 자료랑 플롯이라는 실수형 자료가 있습니다. 정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그런 숫자를 정수라고 하는 거고, 실수는 이제 뭐 0.3, 뭐 1.6 이런 것처럼 소수점이 있는 거를 바로 실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문을 찍어서, 이 프린트문은 이렇게 밑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프린트를 하나 해줘, 나 여기 콘솔에 뭐 결과값을 하나 찍어줘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찍어줘, 1.5라는 숫자를 찍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이랑 1.5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함수는 말 그대로 어떤 이 타입 괄호 안에 있는 이 자료의 데이터 타입을 말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입에 1을 넣었을 때는 얘는 지금 소수점 없으니까 정수네, 인티저야. 그리고 1.5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있다, 플로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숫자, 인티저랑 플로트가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 뭐 숫자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이건 아실 거고요. 좀 생소할 수 있는 거,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요 슬래시 두 개 쓰면은 몫을 구하는 거고, 퍼센트를 쓰면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은 요 10% 3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냐 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4로 하면 2가 나오겠죠. 또 몫을 구하자면 이것도 물론 2겠네요. 뭐 3으로 하면은 3이 나오겠고, 자,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펴볼 거는 요 문자형 자료입니다. 문자형 자료를 선언할 때는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처음과 끝을 표시해주면은 끝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안녕이라는 글자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은 끝도 큰 따옴표로 해야 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은 끝도 작은 따옴표로 끝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녕을 출력했고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str이라고 해서 스트링 타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다룰 때 중요한 거는 문자열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덱싱 또는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자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문법은 문자형 자료 뒤에다가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시작, 끝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치면은,
자, 이 글자 하나하나에는 인덱스, 주소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1번 첫 번째 글자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첫 번째를 인덱스 0번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자가 하나하나 그 다음 인덱스는 1이 되겠고 또 그 다음 인덱스는 2가 되겠고 3, 4, 5, 6, 7, 8, 9, 10, 11 막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공백 역시 인덱스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죠 하면은 요 동을 뽑아낸 거고, 1번 인덱스를 하면은 해라는 글자가 뽑아내시는 거고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맨 뒤에서부터 그 인덱스를 세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서 시작, 끝, 단위를 표시할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동해물과라는 요 글자만 추출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부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3까지 했는데 우리는 요 과라는 글자를 빼먹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요 문자열 슬라이싱 할 때는 이렇게 끝에 들어온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3번 인덱스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끝을 4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위, 이 단위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단위라는 거는 기본 값은 1이라서 이렇게 한 글자씩 다 나오지만은 만약에 2를 주면은 이렇게 스텝 말 그대로 요 단위라서 맨 첫 번째 거를 출력하고 하나, 둘, 요 해라는 글자를 빼먹고 요 물이라는 글자만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단위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동물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문자를 강화하는 일이 진짜 무엇이든 빈번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 참거짓 데이터를 한번 볼 겁니다. 불린, 불형 자료라고도 많이 말하고요. 이거는 true, false, 틀리냐 맞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문자 t, 이렇게 true, false로 항상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불형 데이터가 true, false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은, 이제 불형 데이터는 나중에 주로 비교나 논리 연산을 통해서 나중에 배울 조건문, 반복문 등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요 비교 연산이랑 논리 연산이라는 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교 연산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기본적인 부등호 있죠. 크거나 작냐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등호 표시 두 개는 앞뒤에 좌항 우항에 주어진 요소가 서로 같은가, 그리고 느낌표 등호는 서로 다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과 이거, 자,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지금 10과 1이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은 10과 1은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alse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느낌표를 사용해서 10과 1이 달라? 라고 하면은 10과 1은 다르지, 그럼 하면서 true 라고 반환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등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지겹게 접한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and, or, not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x, or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로 요 세 가지 논리 연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an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오른쪽에 주어진 애들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쪽이라도 false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true 그리고 false 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라도 false면은 false라고 반환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를 or이라고 하면은 또는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하나만 true면은 그거는 true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반드시 이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를 반환하는 게 바로 요 or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not 연산자는 이 의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냥 그 논리 연산을 그 값을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false라고 하면은 true가 되는 거고, not true라고 하면은 false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요 and, or, not 이라는 논리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합해지고 응용되면서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머신러닝도 하고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숫자, 문자, 참거짓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자료형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변수라는 건요,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위에서 살펴본 뭐 숫자, 문자, 불린형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는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등호, 이게 대입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등호 표시를 해주고 그 변수에 넣고 싶은 데이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fruit1이라는 변수에는 사과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 또 fruit2라는 변수에는 망고라는 변수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문자열만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변수라는 공간에는 기본 자료형 뭐 숫자, 문자, 불린 이런 것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리스트, 딕셔너리, 뭐 함수, 나아가 뭐 객체 이런 것들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프린트 문을 찍어 보면은 첫 번째 과일은 fruit1이고 두 번째 과일은 fruit2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과일은 이렇게 fruit1이라는 변수에는 사과가 저장되어 있고, 또 fruit2에는 이렇게 망고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 망고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자열 앞에 F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F라는 거는 포매팅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변수를 끄집어 와서 여기에 넣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매팅 기법은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파이썬 문자열 포매팅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자료형 3개랑 변수의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